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생생 한마디로 이제 컨텐츠 시장 이제 확장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컨텐츠 기업들을 뭐 게임이 됐던 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사가 됐던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또 이제 흥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8거래일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로봇 섹터, 일부 로봇 섹터와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전 섹터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그렇고 또 이제 CES 행사,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흡수 합병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분위기고 또 CPI 지표까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을 때는 호재가 나와도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K-세론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악재가 나오면 더 크게 흔들리고 또 CPI 지표 발표에 뉴욕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합권이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가 좀 흔들렸던 부분들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파가 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지금 평온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어떤 K-세론에 좀 취약한 국내 증시가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은 이번 주에 상당 부분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빠르게 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리뷰부터 먼저 하면은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사실 전이 이제 우리기술 투자도 그렇고 또 하나투자증권이 전일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은 또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이제 연합이 사실상 지금 이제 홍해 해운 인근에서 또 예멘의 어떤 이제 반군 후티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해운주들이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도 확대될 거라는 우려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흥하해운이 좀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지 그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함부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중동발 정세가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짧게 2차 목표가 30% 정도로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수익 매도를 전략한 상태이다 보니까 뭐 향후의 좀 흐름을 보면서 다시 타점이 온다고 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또 자칫 잘못 뭐 상한가 따라잡기에 동참하거나 또 상승하는 부분에 또 추격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살짝만 말이 바뀌어도 금방 관련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조심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코리아이프트 어제 세 종목 정도 수익 실현했는데 뭐 지난 일이니까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매수할 종목은요.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16,340원이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됐던 종목이고요. VFX 특수 효과 관련해서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공식 협력사이기도 해서 사실 OTT 경쟁이 심화됐을 때 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개발이 확대됐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이제 부각됐던 종목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도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끝마쳐 가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뭐 8,900원까지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나와줘서 가격적인 매력은 현재도 충분하다,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XR 관련된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MP와 함께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이제 애플의 어떤 비전 프로가 2월 2일 날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과 또 LG 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사실상 비전 프로의 어떤 대항마로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기기, XR 기기들을 지금 출시하거나 또는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상반기에 애플의 어떤 비전 프로 또 그리고 삼성이 퀄컴과 구글과 손잡았잖아요. 그래서 플렉스 매직 간의 어떤 주도권 경쟁이 심화된다고 했을 때
뒤에서 웃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콘텐츠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XR 관련된 또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MP와 또 마찬가지로 XR 관련된 스튜디오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매출이 지금 찍히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또 많은 콘텐츠 제작사들도 올해와 내년에 XR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량으로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자이언트 스택 같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또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가격적으로는 메타버스와 또 XR 관련해서도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요, 이제 VFX 시각 효과 관련해서 국내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많은 영화와 컨텐츠의 CG 제작을 거의 도맡아 한 기업이고 그 기술력이 입증받아서 월트 디즈니의 공식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또 리얼타임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솔 이라는 이제 실질적인 거의 사람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솔이 이미 지금 이걸로 매출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많은 홈쇼핑에도 출연을 하고요. 네이버와 함께 또 쇼핑 라이브에 직접 출연하고 또 많은 광고에도 출연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의 어떤 이제 휴머노이드, 네, 그리고 버추얼 휴먼이 계속해서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고 또 CG와 특수 효과 쪽에서 압도적인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MP와 마찬가지로 XR 관련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XR 스튜디오인 AI1 스튜디오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BTS라든지 또 그리고 국내 어떤 정상급의 아티스트와 함께 뭐 뮤직비디오 영상이라든지 또 이제 콘서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하이브의 어떤 산하의 빅히트 뮤직 소속 아티스트인 미드낫과 뮤직비디오 관련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가상 공간을 자이언트 스텝이 XR 스튜디오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들 간의 어떤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XR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고요. 뭐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장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화 시기가 저는 2024년도와 2025년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작년 또 재작년에 사실 삼성전자가 삼성만의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XR 기기를 필두로 삼성의 어떤 메타버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구축화된다고 했을 때 자이언트 스택 같은 XR 관련된 기술력과 또 특수 효과 또 VFX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컨텐츠 제작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XR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오늘 탑픽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그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뭐 XR도 그렇고 또 메타버스 이런 건 계속 신성장 산업으로 가는 그런 건데 이제 종목이 조정을 한 80% 조정 받았으니까 네.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저도 이제 바닥에 있던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종목 들어가 보면 한 20-30%는 가볍게 수익이 바닥권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 아무래도 경기적인 흐름에서 뭐 전쟁도 그렇지만은 또 중국 경기 부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반기 경기 호조가 좀 어렵다면 계속 좀 수출주보다 내수 쪽에서 그중에서 특히 이 신성장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콘텐츠주들의 순환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랑 이제 내년이 이제 XR 콘텐츠 개발에 가장 이제 개화가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애플이 9년 만에 지금 새로운 폼팩터인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하고 또 메타퀘스트 3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는 반대로 판매량이 잘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XR 폼팩터를 지금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메타 플랫폼과 같이 협업으로 XR 폼팩터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새로운 또 이제 그동안 없었던 공간 컴퓨팅인 SR
기기가 계속해서 잇따라 출시된다고 했을 때는 컨텐츠의 어떤 개발 속도도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와 특히 내년이 결국 이제 XR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 시기라 본다고 했을 때 관련된 컨텐츠 기업들은 우리가 당분간 단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XR 시장의 어떤 이제 성장성은 좀 별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와 이제 컨텐츠 쪽은 조금 이제 어떤 물류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비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가져왔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7,7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2만 1,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0원을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